자, 이번 챕터는 음함수의 미분법을 다룰 건데요. 우리가 보통 음함수는 이제 쉽게 그러니까 접하지 않기도 하지만 이 음함수의 형태일 때는 미분을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교재상으로는 2.6절에 해당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음함수에 대해서 먼저 정의를 볼게요. 자, 우선 우리가 크게 함수를 양함수, 음함수 내지는 뭐 explicit function, implicit function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양함수는 예를 들면 흔하게 볼 수 있는 형태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y가 루트 x 세제곱 더하기 1이다 라고 했을 때 y가 어떤 x에 대한 함수로 표현이 된 거죠. 즉, 이 형태 자체가 y는 fx다 라는 형태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깔끔하게 y가 x에 대한 펑션으로 표현이 되면 이거를 우리가 양함수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explicit한 폼이다 라고 불러요. 그런데 또 뭐 어떤 형태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y가 x 곱하기 sin x 뭐 이런 형태도 당연히 x랑 sin x 다 변수가 x니까 이것도 하나의 뭐 x에 대한 함수다 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다 이런 것들을 양함수라고 부르는데 음함수는 뭐냐? 음함수는 자, 이런 형태를 한번 볼게요. 자, 이런 함수를 다시 보면은 이 함수는 y는 어떤 x에 대한 형태로 표현하기가 쉽지가 않겠죠. 왜냐하면 여기에 y가 세제곱이고 여기에 또 우변에 y가 곱해져 있고 하니까 y는 x에 대한 함수의 형태로 표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형태는 우리가 보통 이제 이 6xy를 좌변으로 보내서 마이너스 6xy는 0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면은 좌변은 이제 x랑 y를 변수로 가지는 이변수 함수의 형태가 되었죠. 그래서 이거를 보통 이제 x랑 y가 변수인 함수입니다 라고 표현을 하고 그것이 0입니다 라는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형태를 음함수의 형태, 뭐 음함수 표현법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자, 이런 형태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또 잘 아는 거를 예를 들어보면 자, 이런 형태. 이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방정식이죠. 그러니까 반지름이 5인 그리고 원점이 중심인 원의 방정식이에요. 그래서 이런 형태 역시 y는 어떤 x에 대한 함수다라고 표현을 할 수는 있지만 그렇게 하기보다는 이런 형태로 표현하는 게 더 간단하죠. 이런 경우에는. 그래서 이런 형태를 우리가 음함수의 표현이다라고 불러요. 자, 그러면 위에서 설명한 요 양함수를 음함수로 바꿀 수 있나? 음함수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가능하죠. 왜냐하면 여기서 등호를 보존해 주기만 하면 되니까 여기다가 이제 제곱을 취하면 y제곱이 되고 자, 여기 우변도 x세제곱 더하기 1이 되겠죠. 그런데 그것을 이제 좌변으로 보내서 이렇게 보내볼게요. 그러면 우변 0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양함수의 형태를 이렇게 바꿨더니 결국에는 좌변이 x랑 y에 대한 함수의 형태가 돼서 얘는 정확히 x랑 y에 대한 이변수 함수의 형태가 0이다라는 형태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양함수도 음함수의 형태로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죠. 그런데 이거를 이제 역으로 만약에 아까 예를 들었던 이런 함수를 이런 형태로 양함수의 형태로 표현할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여기가 이제 y 세제곱이고 y가 있으니까 이거를 y로 이렇게 정리를 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한 다음에 y는 어떤 x에 대한 함수로 표현을 하고 싶은데 그것이 쉽지 않은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함수에서 음함수로 변환하는 거는
거의 쉬운 일인데 음함수에서 양함수로 다시 바꿔서 표현하기란 쉽지 않은 경우가 더러 많다. 그래서 우리는 음함수의 형태로 표현된, 즉 이런 형태의 함수들을 미분을 해보고 싶은데 그거를 미분하기 위해서 다시 양함수의 형태로 바꾼 다음에 그거를 미분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그냥 이런 상태에서 바로 미분을 하는 방법이 있을까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음함수의 형태를 미분하는 거를 음함수의 미분법이라고 부를 거예요. 그래서 음함수 미분은 어떻게 하는가를 이번 챕터에서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예제부터 풀면서 같이 볼게요. 자, A번 예제를 보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25일 때 dy dx를 구해라. 근데 A번을 보니까 A번 형태가 좌변이 x제곱 더하기 y제곱이니까 x, y에 대한 이변수 함수, 그러니까 라지 f의 x, y로 표현이 가능하죠.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 음함수의 형태로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 함수를 우리가 좀 쪼개서 양함수로 한번 다시 볼게요. 그러니까 요 A번의 문제를 자, 요 방정식이 우리는 원의 방정식이다라는 거를 이미 알고 있지만 자, 이렇게 보면 여기 중심이 원점이면서 반지름이 5의 제곱, 즉 5인 원의 방정식인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y라는 식으로 다시 한번 재표현을 해볼게요. 그러면 y제곱은 자, 다식을 넘기면 25에서 x제곱을 뺀 거. 이런 형태가 되는데 여기서 이제 y가 제곱의 형태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5 빼기 x의 제곱.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y의 값이 하나는 양의 값이고 하나는 음의 값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y의 값이 하나는 양수. 그러니까 한쪽은 요만큼. 그죠? 그러니까 양으로 표현된 부분은 이제 요만큼을 의미를 하고, 그러니까 요 부분이 이제 루트 25 빼기 x의 제곱이 될 거고, 여기 아래에 있는 하반원, 요만큼이 마이너스 루트 25 빼기 x의 제곱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개로, 그러니까 부호를 나눠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쓰고 나면 y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이렇게 표현이 됐지만 결국에는 x에 대한 함수로 표현이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런 요 함수가 이렇게도 쓸 수가 있겠네요. 그런데 이제 25를 이쪽으로 넘겨서 라지 f는 0이다라고 봐도 돼요. 그죠? 그래서 이런 형태의 음함수를 지금 이렇게 y로 다시 재표현을 해서 y는 x에 대한 함수다라는 형태의 양함수로 표현을 했어요. 그죠? 그래서 다행히 A번 같은 경우는 이 문제는 이렇게 양함수로 표현이 가능해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변환을 일단 했지만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런 음함수의 형태를 잘 보면 결국에 y라는 녀석을 양함수로 표현했을 때 y는 x라는 변수에 대한 함수라는 얘기죠. 그래서 y는 x에 대한 함수로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y가 x의 함수다라는 것을 이제 염두에 두면서 미분을 시작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A번에서 이제 dy dx를 구해라 라고 했는데 자, A번 양변의 미분을 할게요. 자, 그러면 우변은 상수 미분이니까 그냥 0이죠. 그리고 좌변은 x제곱 더하기 y제곱의 미분이니까 x제곱을 x로 미분하면
2x죠. 자, 그리고 y제곱을 x에 대해서 미분해야 되네요. 그러면 y제곱을 x로 미분해라. 그러면 y는 지금 봤듯이 x에 대한 함수니까 이거를 먼저 이걸 전체를 어떤 변수라고 생각을 해서 이것을 먼저 미분을 해야 되니까 즉 y제곱은 예를 들어서 u라고 만약에 생각해 본다면 그 u를 y에 대해서 미분하고 그 y를 x에 대해서 미분해야 되는 연쇄 법칙을 적용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앞절에서 우리가 했던 체인룰, 연쇄 법칙을 적용을 하면 요것의 미분이 이 y에다가 y를 다시 한번 x로 미분한 것, 즉 dy dx를 곱해줘야 돼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dy dx가 곱해지죠. 이게 바로 우리가 2.5절에서 했던 체인룰, 연쇄 법칙이라고 부르는 그런 법칙이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됐고 양변을 2로 약분을 하고 남은 것만 이제 써볼까요? 그러면 dy over dx 내가 구하고자 했던 미분값 dy dx는 여기 x 더하기 y 곱하기 이것이 0이니까 정리하면 그러니까 마이너스 y분의 x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우리가 미분값을 구했고 미분에서 우리가 기하적인 의미를 도입을 하면 이것의 의미가 접선의 기울기. 그래서 접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y분의 x다라는 것까지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B번에서 B번을 한번 볼까요? 자, B번에서는 지금 요 원의 방정식 위에 있는 점 3,4에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라 라고 했어요. 접선의 방정식을 우리가 탄젠트 이퀘이션이라고도 부르는데 이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라. 자, 그러면 3,4라는 점에서 그럼 3,4라는 점이 이 원 위에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제 대입을 했을 때 이 식을 만족하는가를 보면 되겠죠. 그래서 3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은 25가 되니까 3,4는 원 위에 있는 점이구나. 그러면 그 원 위에 있는 점에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려면 접선의 기울기를 먼저 파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접선의 기울기는 우리가 A번에서 구한 이 기울기 값을 이용해서 이 미분 값을 이용을 하면 바로 구할 수가 있네요. 자, 그래서 B번 우선 기울기를 먼저 구하면 3,4에서 그러면 3,4에서 기울기는 여기 대입을 하면 x가 3일 때 y가 4일 때니까 마이너스 4분의 3이 접선의 기울기에 해당이 돼요. 그죠? 그리고 이제 라인의 방정식, 선의 방정식을 구하면 3,4를 지나니까 자, 직선의 방정식 y에서 4를 빼고 그게 기울기에다가 x 빼기 3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쓰거나 아니면 양변에 4를 곱해서 좀 정리를 해도 괜찮아요. 그렇죠? 그래서 y를 4를 이제 곱해서 정리를 해볼까요? 자, 이렇게 정리가 되고 이걸 또 정리를 해주면 자, 여기 3x, 4y 그리고 상수 보면은 16하고 9니까 넘기면 25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얘가 3x 더하기 4y는 25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뭐 이렇게 쓰셔도 되고 이렇게 쓰셔도 돼요. 그렇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그래서 접선의 방정식까지 구했네요. 자, 그러면 자,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생긴 반지름이 5인 원의 방정식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뭘 했냐면 3,4 대략 이 정도에 있을 것 같아요. 여기가 3,4라고 해보자. 그럼 3,4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했는데 접선이라는 거는 이 한 점에서의
딱 만나는 요 선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요 접선의 방정식을 우리가 찾았는데 그 접선의 방정식이 자, 이렇게 표현이 됐어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쭉 그려보면 여기 이제 만나는 점이 뭔지도 파악을 할 수가 있죠. 요 점은 y가 0일 때 x값이니까 y가 0일 때 x값은 3분의 25. 그래서 요 위치가 이제 3분의 25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 만나는 점, y축과 만나는 점은 x가 0일 때 y값이니까 x가 0일 때 y는 4y가 25가 되니까 y는 4분의 25가 되겠네요. 그죠? 자, 그래서 이런 것까지 이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음함수의 미분을 예제를 통해서 봤어요. 즉, 양변을 미분을 하는데 y라는 함수는 x에 대한 함수다라고 생각을 하고 체인룰을 적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연쇄 법칙을 적용을 해야 된다. 그런데 이런 지금 A번 같은 경우에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양함수의 표현으로도 충분히 표현 가능한 방정식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바로 음함수의 미분이 아니라 양함수 미분을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도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아까 뭘 구하려고 했냐면 여기 3,4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기 위해서 3,4에서의 기울기를 찾기 위해서 dy dx를 구했죠. 그러면 그냥 그림에서 봤을 때는 요 3,4가 요 상반원에 있으니까 그죠? 원에서 보면은 요 윗부분에 있는 원 위에 있는 점이기 때문에 요 위에 있는 그 원의 방정식의 일부를 즉 y를 뭐로 본다? 루트 25 빼기 x제곱. 그쵸? 여기 위에 있는 원은 y가 이렇게 표현이 되니까 이 함수를 미분해서 3,4에서의 값을 대입하면 당연히 기울기를 구해낼 수가 있겠죠. 이런 방법도 있어요. 자, y는 루트 25 빼기 x제곱이니까 여기에서 이거를 그냥 이 y를 fx로 보면 돼요. 그래서 f'x를 구할 수가 있어요. 자, 이거 미분하면 어떻게 되나요? 얘가 우리가 이렇게도 쓸 수 있죠. 지금 제곱의 형태니까 이거를 25 빼기 x제곱의 2분의 1제곱 이렇게 보면 되고 얘를 이제 미분하면 앞에서 우리가 5절에서 본 것처럼 2분의 1 앞으로 내려오고 25 빼기 x제곱에 2분의 1에서 1 뺀 것 지수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내부에 있는 함수를 다시 한번 미분해서 곱하자. 그러면 25 빼기 x제곱을 x로 미분했을 때 마이너스 2x. 그래서 약분하고 남는 것만 보면 마이너스 x에 25 빼기 x제곱에 마이너스 2분의 1제곱.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뭘 구하고자 했냐면 3,4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즉 dy dx를 구하고 싶었는데 여기 이제 f 미분 값을 보면 자, x를 넣어주면 돼요. x가 언제? 3일 때. 그래서 3을 넣어주면 여기 3 넣으면 얼마 되죠? 16? 그렇죠?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16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이니까 루트 16분의 1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가 4분의 1이 되고 여기 곱하니까 마이너스 4분의 3.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A번, B번을 통해서 dy dx를 구했을 때 똑같은 값을 얻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양함수로 표현된 것을 음함수로 곧 이제 바꿔서 표현할 수도 있고 역으로도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그때 이제 미분을 적용한 경우 이런 결과를 얻을 수가 있다. 그런데 지금 이런 문제처럼 y는 어떤 x에 대한 함수다로
잘 표현이 되는 경우도 많지만 그런 경우는 이렇게 미분을 하든 앞에서 음함수 미분을 하든 상관이 없지만 이렇게 표현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이 안 되는 경우에는 이렇게 미분을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다음 예제에서 이제 또 비슷한 예제를 한번 볼게요. 자, A번은 x세제곱 더하기 y세제곱이 6xy일 때 y'을 구하여라. 즉 dy dx를 구해라 라는 거고, B번은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라. 탄젠트 이퀘이션을 구해라. 그 다음에 C번은 어떤 점에서 접선이 수평이 될 것인가 라는 문제예요. 자, 그래서 A번을 먼저 보면 일단은 형태를 볼게요. x세제곱 더하기 y세제곱은 6xy니까 이거를 y는 어떤 x에 대한 함수다라고 표현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렇죠? 그래서 이 함수는 그냥 음함수 자체로 우리가 보고 그것을 미분하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A번 이거를 이제 양변을 미분을 해보죠. 그래서 x세제곱을 x로 미분하면 y'은 우리가 dy dx니까 자, 이거 전체를 x로 미분하는 거예요. 변수를 x로 보고. 그래서 x세제곱 미분하니까 3x제곱. 그 다음에 y세제곱은 미분하면 y는 x에 대한 함수이기 때문에 이 녀석을 미분한 다음에 그 y를 다시 미분해서 곱해야 된다는 거죠. 연쇄 법칙에 의해서. 그래서 이거를 이제 미분을 하면 3y제곱이야. 그냥 y를 변수라고 생각하면 3y제곱에다가 이게 끝나는 게 아니라 y를 다시 한번 미분하자. 뭐에 대해서? 변수 x에 대해서. 그래서 dy dx가 곱해지는 거죠. 그렇죠? 이게 이제 우리가 5절에서 얘기한 체인룰이에요. 연쇄 법칙이죠. 그 다음에 우변을 보면 우변에서 6xy를 미분해야 되는데 자, 6xy도 미분을 하면 x 곱하기 y 형태니까 곱의 미분을 적용해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자 6은 그냥 숫자니까 두고 x 곱하기 y에서 x를 먼저 미분해주면 1. 그래서 그냥 y가 곱해져요. 그렇죠? 그 다음에 x는 그대로 두고 y 미분을 해서 곱해주죠. 그러면 6x에 이제 y 미분. 그러면 y 미분하면 어떻게 되나요? y 미분하면 y가 변수라고 생각했을 때 그냥 1이 될 거지만 거기에다가 y 미분한 걸 다시 한번 곱해주니까 y의 미분. 그러니까 dy dx가 곱해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형식을 같이 맞춰주면 여기가 dy dx 자,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자, 이 부분이 이제 y'에 해당이 되니까 이걸로 이제 묶어서 정리를 해주면 A의 답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부분으로 이제 묶어보죠. 이걸 y'이라고 보고 3y제곱 6x 묶어주고 그 다음에 나머지 텀은 우변으로 정리를 할게요. 그러면 6y 빼기 3x 제곱 됐죠? 그래서 y'은 하고 정리를 하면 자, 이게 이제 분모로 내려가서 자, 이런 형태가 되겠네요. 그죠? 자, 그래서 다시 3으로 다 약분을 하면 자, 이렇게 되고 정리를 했더니 y제곱 빼기 2x분의 2y 빼기 x제곱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됐어요. 그래서 A번 저 식이 뭘 의미하는지는 잘은 모르겠지만 그때 y의 미분값이 이렇게 표현이 되더라. 그러니까 어떤 x나 어떤 y에 대해서도 y'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다. 라는 걸 이제 확인을 했어요. 자, 그 다음 B번은 자, B번이 데카르트 ip사기선 위의 점 3,3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라 라는 문제인데 이게 이제 A번에서 주어진 식을 그래프로 그린 거예요. 물론 이제 컴퓨터를 이용해서 그림을 그렸는데
이제 이와 같은, 그러니까 모든 x랑 y의 페어를 다 연결했더니 이런 형태가 된 거죠. 실수 범위에서. 그래서 여기에서 그림에서 보면 우리가 지금 B번 문제는 3,3에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라. 그러니까 3, 여기가 3이고 여기가 3. 3,3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라. 그죠? 그래서 대략적으로 봤을 때 요 정도 위치에서 3,3을 이제 연결했을 때 요 정도 위치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이런 방정식을 구하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A번에서 Y'을 계산을 했으니까 그 Y'으로 이 접선의 기울기는 결정이 됐고, 그리고 3,3에서의 방정식이니까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주면 되죠. 그래서 자, Y'이 아까 A번에서 Y제곱 빼기 2X분의 2Y 빼기 X제곱 이었으니까 이때 대응하는 3,3에서 그러면 여기 다 넣어주면 3의 제곱 빼기 2 곱하기 3 그 다음에 2y 하면은 6이죠. 그 다음에 x제곱이 9. 그래서 3분의 마이너스 3, 그럼 마이너스 1이네. 그래서 여기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다라는 것을 A번을 통해서 이제 확인을 했고, 그 다음에 접선의 방정식까지 이제 구현해주면 y에서 y의 절편 빼주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 x 지나는 점이 3. 그래서 이런 직선의 방정식을 얻어낼 수가 있네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정리를 해주면 자, 여기 마이너스 x를 좌변으로 보내서 x 더하기 y가 6이다 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또는 얘를 이제 y가 6 빼기 x다. 6 마이너스 x다라는 직선의 형태로도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요 직선의 방정식이 y가 6 빼기 x라는 것을 확인을 했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직선을 이렇게 연장을 했을 때 여기 x축에서 만나는 점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가 얼마인가요? y가 0일 때니까 x가 6. 여기 6에서 이제 만나고 여기는 얼마일까요? 여기 y축을 확장했을 때 여기도 역시 x가 0일 때니까 y값 6. 이런 것도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접선의 방정식까지 구했고, 자, 그 다음에 C번 문제. 제1사분면의 어떤 점에서 접선이 수평인가? 그럼 접선이 수평이라고 하는 얘기는 Y'이 기울기였기 때문에 요 Y'이 0일 때 언제 0이 될 것인가를 물어보는 문제겠죠. 그래서 Y'이 0인 점을 찾아라 라는 문제예요. 자, 그러면 Y'이 언제 0이 되냐? Y'을 우리가 아까 앞에서 계산을 했으니까 다시 보면은 Y'이 자, 요런 식이었어요. 그죠? 근데 얘가 이제 0이 되는 값을 찾아보면 자, 분자가 2y 빼기 x제곱인데 이 분자가 0이 되는 점을 찾아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2y 빼기 x제곱이 0이다. 그걸 찾아주면 돼요. 아, 근데 2y 빼기 x제곱은 0이다를 만족하는 실수는 엄청나게 많을 것 같은데 이거를 이 식 하나만으로 다 계산할 수가 있나? 그래서 여기에다가 우리가 x랑 y를 찾기 위해서 또 하나의 식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식을 가져오면 될까요? 2y 빼기 x제곱은 0이다 하고 거기에 원래 주어진 요 식도 만족하는 x랑 y를 찾아주면 되겠죠. 왜냐하면 y' 이 0이 되는 그 어떤 점에서 접선이 수평인가 라고 물어봤지만 그 점은 당연히 여기 위에 있는 점이어야 하기 때문에 요 두 개의 이퀘이션을 동시에 만족하는 x랑 y를 찾아주면 돼요. 자, 그래서 결국에는 연립방정식을 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앞에 있는 저 식을 이제
y에 대해서 이제 계산해주면 y가 2분의 x제곱이다 라는 거 알 수 있고, 여기에서 다시 여기다가 대입을 해주면 x세제곱 더하기 y 대신에 2분의 x제곱, 거기에 세제곱이 6x의 y값 2분의 x제곱. 자, y 대신에 대입을 했어요. 자, 그리고 x의 세제곱 더하기 정리하면 2의 세제곱 8분의 x제곱의 세제곱, x의 6제곱. 그 다음에 약분하고 3의 x제곱이니까 x 3제곱. 자, 이렇게 됐네요. 그죠? 자, 그래서 양변에 지금 이런 형태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거를 양변에다가 8을 곱해보면 여기가 좀 정리가 되겠죠. 그래서 8을 곱하면 여기가 24 x 3승이 되고, 그 다음에 x 세제곱으로 다시 묶어서 이렇게 표현해주면 x 6제곱이 16x의 3제곱이 되나요? 자, 그래서 요 식을 우리가 풀기 위해서 이것을 이제 묶어서 인수분해를 해주면 이제 x의 세제곱으로 묶어서, 그리고 요 식을 이제 이렇게 넘겨서 표현을 해보면 x 6제곱 빼기 16x 세제곱이 되니까 x 세제곱으로 묶어서 x 3승 빼기 16은 0이다. 은 0이다. 이런 식으로 바꿔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x 세제곱이 0이거나 x 세제곱 빼기 16이 0이거나 두 개를 만족하는 x값을 찾아주면 되죠. 그래서 x가 x 세제곱이 0이니까 0인 거 하고, 그 다음에 x 세제곱 빼기 16이 0이라면 x 세제곱이 16이라는 얘기니까 x가 16의 3분의 1제곱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x가 두 개가 표현이 됐어요. 그러면 이거에 대응하는 y가 뭐냐? 그러면 지금 내가 구한 식 중에서 요 식을 다시 적용을 하면 요 두 식 모두 만족하는 x랑 y를 구해야 되니까 x가 0일 때 대입을 하면 y가 0이 되고, 그 다음에 16의 3분의 1제곱을 여기다가 대입을 하면 뭐가 되죠? 2분의 1의 x 대신에 16의 3분의 1제곱, 거기에 제곱이 되니까 2분의 1의 16이 2의 4제곱이 돼서 2의 3분의 4제곱에 거기에 2제곱이 되니까 3분의 8제곱. 그쵸? 그런데 2분의 1은 2의 마이너스 1제곱으로 표현이 되니까 2의 마이너스 1제곱 곱하기 2의 3분의 8제곱. 그래서 마이너스 1과 3분의 8을 더해주면 지수가 어떻게 되죠? 3분의 5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16의 3분의 1제곱일 때 y값은 2의 3분의 5제곱.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C번 문제가 제1사분면의 어떤 점에서 접선이 수평인가라고 했는데 0,0이라는 것은 사실 1사분면이 아니라 원점인 거죠. 그래서 이 점은 그냥 제외를 하고 x가 16의 3분의 1제곱 그리고 y가 2의 3분의 5제곱일 때 y 프라임이 0이다. 즉 접선이 수평이 되더라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값을 실제로 이제 계산을 하면 지수 제곱까지 계산해서 표현을 하면은 요 x 값이 2.5198 정도가 나오고 요 y 값이 3.1748이라는 값으로 계산이 돼요. 그래서 이제 요 그림상에서 보면 어디냐면 우리가 지금 요 y 프라임이 즉 접선이 그러니까 여기 지금 요 그래프상에서 접선이 수평이 되는 곳을 한번 찾아볼까요? 요 정도 될 것 같아요. 그쵸? 요 정도에서 이렇게 접선들이 여기선 접선이 이렇게 그려지지만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수평으로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y 프라임이 0이 되는 그런 x 값을 찾아보고 y 값을 찾아보니까 얼마가 되더라라는 거를 우리가 C번을 통해서 찾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값이 대략
2.5198. 이건 계산기로 이제 계산을 해본 거니까 요 정도 되더라라는 거 이제 알면 되고. 그 다음에 y값 아까 우리가 구한 것은 3.1748 정도 나온다는 것도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그림으로 보더라도 여러분이 이제 수평이 되는, 접선의 기울기가 수평이 되는 곳이 대략 여기 부근이라는 거는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자, 예제 3번을 볼게요. 자, 예제 3번은 좌변이 sin x 더하기 y, 그리고 우변이 y제곱 곱하기 코사인 x일 때 y의 미분을 구하여라 라고 했는데, 자, 일단 이 함수도 보면 우리가 y는 어떤 x에 대한 함수다라고 표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변수가 여기 y 안쪽에 있고 여기 y 제곱이 있고, 그래서 어떻게 y는 어떤 x로 표현을 할 수가 있을까? 거의 못하는 문제겠죠. 그래서 이 예제는 이제 음함수 미분을 직접 적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음함수의 미분을 하면 양변을, 그러니까 x에 대해서 미분을 한다. 바로 미분을 하자는 거죠. 그래서 여기 좌변을 먼저 미분을 해요. x에 대해서 미분하는데, 일단 sin x 더하기 y, 그냥 x 더하기 y가 어떤 변수라고 생각하고 그냥 미분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sin 미분이니까 코사인이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요 내부에 있는 함수를 다시 한번 x로 미분해서 곱해야 된다. 그게 5절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x를 x로 미분하면 1, y를 x로 미분하니까 그것이 y 프라임. 그죠? 그리고 우변을 이제 미분하면 y제곱 곱하기 코사인 x. 그래서 곱의 미분을 적용하면 돼요. 그래서 y제곱을 먼저 미분하니까 2y, 앞에 함수 미분 곱하기 코사인 x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표현하면 y제곱을 미분하고 코사인 x 곱하고, 그 다음에 y제곱은 그대로 두고 코사인 x 미분하고, 이렇게 지금 계산하려고 해요. 자, 그래서 자, 좌변은 코사인 x 더하기 y 1 더하기 y 프라임, 그 다음에 우변은 y제곱의 미분인데 이 미분 기호는 사실 x에 대한 미분이다. 그래서 y제곱을 미분하면 2y지만 거기에 x에 대한 미분을 한번 곱해주자. 그래서 y 프라임이 붙고, 그 다음에 y제곱에 코사인 x 미분인데 이거는 x에 대한 함수니까 그냥 바로 미분하면 되죠. 그래서 코사인 x가 마이너스 사인 x. 자, 그래서 이제 좌변을 정리를 하면 저렇게 분배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앞에 텀은 코사인 x 더하기 y, 뒤에 텀은 코사인 x 더하기 y의 y 프라임의 곱, 그 다음에 우변은 2y y 프라임의 마이너스 y제곱의 sin x.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이제 y 프라임이 뭐다라고 정리를 하는 거니까 y 프라임으로 정리를 해주면 돼요. 그래서 y 프라임 옆에 있는 요 식들을 묶어서 y 프라임 앞에다가 써볼까요? 코사인 x 더하기 y, 그리고 2y 넘어가서 마이너스 2y. 그리고 나머지 것들을 우변으로 정리를 하면 마이너스 y제곱 사인 x, 여기 앞에 텀 넘어가서 마이너스 코사인 x 더하기 y. 그러면 따라서 y 프라임은 여기 앞에 있는 텀을 분모로 이제 내려보내면 되겠죠? 그래서 저기를 정리를 하면 여기 마이너스를 부호를 앞으로 빼서 2y, 그리고 여기 마이너스 붙일게요. 빼기 코사인 x 더하기 y.
여기 지금 마이너스를 앞으로 뺀 형태고 지금.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도 다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지금 앞으로 요걸 우리가 마이너스를 빼가지고 그걸 다 상쇄시키면은 부호가 없어지죠. 그래서 우변에 있는 걸 분자로 올리면 y제곱 sin x 더하기 코사인 x 더하기 y 이렇게 정리가 되네요. 그렇죠? 그래서 음함수의 미분은 이렇게 앞에서 적용한 체인룰을 적용해서 y를 x에 대한 함수로 본다. 자, 그럼 마지막 문제. 다음 예제를 볼게요. 예제 4번은 x4승 더하기 y4승이 16일 때 y의 2'을 구하라. 그러니까 y를 2번 미분하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y를 2번 미분하기 위해서는 한 번은 먼저 미분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미분할 건데 이 주어진 함수도 모양의 형태가 양함수로 표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냥 x랑 y에 대한 함수, 그러니까 f x, y가 0이다 라는 형태의 음함수의 형태로 보고 미분을 하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양변을 일단 미분하면 자, x4승을 x로 미분하니까 4x3승 그 다음에 y4승을 x로 미분하니까 y는 x에 대한 함수이기 때문에 일단 미분을 하되 여기서 끝이 아니라 y를 한번 x로 미분을 해서 곱하자. 그 다음에 16을 미분하니까 상수값 미분이라 0. 그래서 이렇게 표현이 되고 양변을 사로 약분하면 또 이렇게 표현이 되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싶었던 dy dx 즉 y'은 하고 정리를 해주면 얘가 이제 마이너스 y3승 분의 x3승 이렇게 계산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한 번 미분한 거를 우리가 계산했어요. 계산했고 그 다음에 2번 미분한 값을 구하고 싶은데 여기에서 어떻게 하냐면 y의 2번 미분이라는 의미는 y 미분을 한 번 더 x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호로 다시 쓰면 y'을 다시 한번 x로 미분하겠다라는 의미가 되고 이 y'은 우리가 지금 방금 계산을 했죠. 자, 이렇게 되니까 이런 몫의 형태로 표현된 녀석을 x로 한번 미분을 해보겠다라는 걸로 해석이 됐어요. 자, 그래서 이제 몫의 미분을 이제 우리가 같이 해보면 마이너스 부호는 앞으로 빼고 이렇게 분수 형태로 우리가 미분할 때 분모 먼저 제곱을 했죠. 그래서 y3승의 제곱. 그 다음에 뭐 했죠? 우리가 요거를 이제 미분했어요. x3승을 미분하고 분모는 그냥 곱하고 그 다음에 빼기 요거는 그대로 놔두고 분모를 미분했죠. 이게 이제 우리 몫의 미분이죠. 그래서 여기 y의 분모가 6승으로 바뀌고 자, 여기 미분을 보면 x세제곱 미분이니까 뭐가 될까요? 마이너스의 x세제곱 미분은 이거 그냥 x 미분인 거죠. 그래서 3x제곱 거기에 y의 세제곱 그 다음에 x세제곱 그대로 두고 y세제곱의 미분인데 요 y세제곱의 미분 요거는 주의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y3승은 미분을 하면 3y 제곱인데 거기에 y는 x에 대한 함수이기 때문에 y' 한번 곱해줘야 된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그대로 써주면 3y 제곱의 y'. 이렇게 식이 바뀌었어요. 자, 그 다음에 식을 또 점점 더 정리를 해보면 자, 그대로 이제 썼는데 여기 보면 y'이라는 것이 y2'이라는 식 안에 들어와 있죠. 그래서 y'은 우리가 앞에서 무엇인지 결정을 했으니까 이 값을 여기다가 다시 대입을 해서 마이너스 y 세제곱분의 x의 세제곱 이렇게 넣어주면 이제 정리가 되겠죠.
그래서 정리를 조금 더 해보면 여기 y제곱, y 약분돼서 y만 남고 x 세제곱은 곱해서 x의 6제곱이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가 부호가 이제 여기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고 3 곱해지고 x가 6개, 그 다음에 분모에 y가 하나 남고, 그래서 이렇게 표현이 되고, 여기에서 다시 정리를 좀 더 하면 여기 y를 분모 분자에다가 똑같이 곱해줘도 상관이 없죠. 그래서 여기 y를 한번 곱해주면 분모가 y의 7제곱이 되면서 여기 y는 없어지고 여기에 y가 하나 붙게 돼요. 그래서 3x제곱에 y 4승이 되면서 여기가 7승이 되고 이렇게 식이 바뀌게 됐고, 그 다음에 3은 또 공통 인수로 볼 수가 있네요. 그래서 3으로 묶어내고, 그 다음에 x제곱, 여기도 x제곱으로 공통으로 묶어낼 수가 있죠. 그래서 x제곱으로 묶어내면 여기 앞텀에서 y 4승이 남아있고, 그 다음에 여기 뒷부분에 우리가 x제곱으로 뽑아냈으니까 여기가 x 4승이 남아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묶어낼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런데 여기서 끝내는 게 아니라 문제를 잘 보면 x 4제곱 더하기 y 4제곱은 16이라고 했어요. 저 식을 만족하니까 여기에 있는 요 값이 16으로 대체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답을 여기다 쓰면 따라서 이제 최종적으로 y2'의 값이 여기 3하고 16하고 곱해서 48, 그리고 여기 x제곱 나누기 y의 7제곱,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음함수의 미분을 적용을 하니까 y'도 계산이 되고 y2'까지 계산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양함수 미분은 익숙하지만 음함수 미분도 이제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게 됐고, 이제 양함수를 음함수로 바꿔서 미분을 해보기도 하고 또는 역으로 바꿔서 미분을 해보기도 하면서 미분을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될 것 같아요.